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아실 만한 기업인 리커전 파마, 티커명은 RXRX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저께 주가가 급등을 해서 급등 이슈도 있고 왜 급등을 했는지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느 정도는 좀 살펴보고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고 향후 기업이 긍정적인 발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CEO 및 회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6월 4일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리커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리커전 주주시라면 아시겠지만 6월 4일 어저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최대 한 1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91불로 11.85%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위에 엄청 높게 고점이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좀 다 떨어져서 아래서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어저께 급등을 했다고 한들 이제 많이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제 왜 이제 급등을 했나 좀 보시면 주요 촉매가 6월 4일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치료제 후보물질 REC-488일에 임상 이상 초기 결과가 발표됐고요. 13주 만에 용종부담 중앙값 43%가 감소했으며 평가 가능한 환자의 83%가 임상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돌파구로 투자자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FAP는 FDA 승인 치료법이 없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모두 긍정적인 데이터로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기여 요인은 독점적인 AI 기반 플랫폼이 희귀 유전 질환 치료에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새로운 화합물을 성공적으로 식별했다는 연구의 상당한 돌파구가 발표되었고 이는 REC-488을 지칭합니다. 의료 분야 AI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이런 뉴스로 증폭될 수 있는 의료 및 신약 개발 분야 AI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분위기가 불어왔습니다. 최근에 의료 섹터가 메디케어 법안 때문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요즘에는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장 반응은 9.14%까지 상승했고 주가는 4.9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3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17.46% 상승했고요.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2% 증가한 2억 2,200만 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거래량은 강력한 투자자의 관심과 확신을 나타내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옵션 시장이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6월 4일 RXRX 리커전 파마에 대해 6만 432건의 콜옵션을 매수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거래량에 비해 약 1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콜옵션 활동은 상당한 낙관적 투기와 해칭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콜옵션 급증은 트레이더들도 RXRX의 상승에 베팅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REC-4881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긍정적 뉴스나 지속적인 랠리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하루였어요. 그리고 해칭은 기존 공매도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에 대비해서 콜옵션을 매수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마 스키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여서 같이 넣어봤어요. 일단 이게 뭐냐면 높은 콜옵션 거래량은 시장 조성자들이 해당 콜옵션 매도에 따른 자체 익스포저를 해지하기 위해 기초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경우 때때로 주가 상승에 압력을 기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콜옵션을 판 쪽이 주로 기관이랑 옵션 마켓 메이커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위험 회피, 해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 주식을 현물로 사들이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 결과 주가가 추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감마 스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판 쪽이 더 이상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현물을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현물 주식을 사들이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확인되진 않은 이야기인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는 하루였어요. 급등 원인은 REC-4881 데이터가 주요하고 근본적인 촉매제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독립적인 동인이기보다는 이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반응이자 증폭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과 AI 바이오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심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4일 주가 급등은 순전히 기술적 요인이나 근거 없는 투기에 의해 주도된 이례적 현상이 아니었고 긍정적인 임상 뉴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례적으로 높은 콜옵션 거래량은 주가 상승 움직임을 상당히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줬고 이는 AI로 발견된 후보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RXRX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이상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긍정적 반응은 리커전의 핵심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검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망을 강조하고 있고 임상 성공 또는 실패, 플랫폼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국민 투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에 따라서 엄청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긍정적 촉매제와 의료 분야 AI에 대한 광범위한 긍정적 심리의 조합은 주가 급등을 위한 강력한 혼합물을 만들어냈다. RXRX가 회사별 뉴스와
부문 전체 동향 모두에 민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급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커전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고,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커전은 생물학을 해독하여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전통적인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리커전의 야심을 강조합니다. 리커전의 기술을 보시면 리커전 OS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플랫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적인 생물학적 및 화학적 데이터 세트 중 하나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 정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간의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생물학과 화학 전반에 걸쳐 수조 개의 검색 가능한 관계를 식별한다. 자동화된 습식 실험실 실험과 고처리량 스크리닝, 포 이미징, 전사체학, 단백체학, 바이오하이브2 슈퍼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S는 히트, 흡음물질을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CEO랑 창업자, 회사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립자를 우선 보시면 유타대학교에서 의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하며 MD, PhD 과정을 밟던 중 지도교수였던 딘리, 현 머크 연구소장과 함께 리커전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 취득 후 의대를 중퇴하고 리커전의 CEO로 전념하게 되었고 그의 이력은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 창업자들과는 달리 학계에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들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보시면 창립 멤버들은 생명과학, 데이터과학,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하며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리커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창업자나 CEO들이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리커전은 AI 기반 플랫폼 덕분에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은 주로 대형 제약회사와의 협력, 성급금, 마일스톤 지급금, 연구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신약의 상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이거거든요. 신약 개발의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리커전이기 때문에 포텐셜이 진짜 엄청 큰 회사예요. 일단 한국 제약회사만 봐도 신약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는데 그거 통과할 때마다 엄청나게 큰 반응이 오죠. 제약회사들. 기본적으로 1, 2, 3상이나 이런 임상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주가는 뭐 한 두세 배, 네 배 가는 거는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주요 기술 데이터 및 역량 파트너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바이오하이브2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협력을 했고 리커전에 투자를 했어요. 4,990만 달러를 단행했고 이거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퍼스 AI와도 협력 관계입니다. 리커전은 DNA, RNA, 건강기록 등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점적 비식별화된 환자 중심 종양학 데이터 세트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템퍼스의 순방향 유전학 접근 방식과 리커전의 역방향 유전학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종양학 분야 치료제 개발의 속도, 정밀도 및 규모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R&D 비용에는 템퍼스 데이터 사용에 대한 2,700만 달러의 비연금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협력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리커전의 사업 모델은 첨단 AI 플랫폼 리커전 OS와 전략적 파트너십 간의 공생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신속하게 후보 물질을 식별하는 플랫폼 능력은 고부가 가치 협력을 유치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자본 집약인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리커전의 위험 완화 전략의 핵심 요소이고 특히 엑스사이언티아 인수는 더욱 집중된 R&D 전략과 운영 합리화를 가능하게 한 중추적인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리커전은 방대하고 독점적이며 목적에 적합한 생물학적 및 화학적 데이터 세트를 축적하고 이를 실제 환자 데이터로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AI에서 데이터의 품질과 규모는 효과적인 모델 훈련에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자산은 OS 및 슈퍼컴퓨팅 역량과 결합될 때 핵심 경쟁력의 일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일단 재무를 볼 건데 재무는 여기서 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히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재무 꼼꼼하게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주식을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거나 엄청 좀 깊게 파기 힘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숫자 하나하나까지는 안 봐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막 회계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까지 회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흐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총 매출을 보시면 22년 3,984만 달러에서 23년 4,458만 달러 늘고 있죠. 24년 5,884만 달러. 일단 이러면 매출의 성장세는 커지고 있다. 좋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커질수록 좋은 거라 커지고 있구나. 매출은 좋아지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순손실 먼저 보시면 22년 보시면 2억 3,940만 달러, 3억 2,807만 달러, 24년 4억 6,366만 달러. 총 매출 비례해서 순손실도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거는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순손실이 이제 순손실이 왜 이렇게 계속 커지지? 정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R&D 비용입니다. R&D 연구개발 비용인데 R&D 비용도 계속 커지죠? 22년 1억 5,570만 달러, 23년 2억 4,123만 달러, 24년 3억 1,442만 달러.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지만 순손실도 늘고 R&D 비용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순손실이 느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만 봐도 흐름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총 매출도 늘고 있는데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순손실도 늘고 있네. 발전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순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에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R&D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볼 때 R&D 비용 높아지고 있는 거를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매출도 계속 늘고 있죠. 22년, 23년, 24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도 24년 1분기에 비해서 어쨌든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R&D 비용은 거의 뭐 더블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재무는 이 정도로 보셔도 충분하고 더 깊게 파기에도 숫자로만 어차피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되는 종목임에도 그렇게 깊게 하나하나 파고들면 분석 자체가 매몰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매수하거나 들고 있다면 좀 더 깊게 당연히 봐야겠죠. 저 정도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목표 주가들이 대부분 좀 하향이 많이 됐어요. 7달러에서 뭐 6달러, 11불에서 8불, 10불에서 8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하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서 하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 표를 보면 분석가 의견과 가격 기대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는 시장 심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분석가 의견과 가격 기대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는 시장 심리와 잠재적 가치 평가 상승 하락을 평가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견해의 차이와 최근 목표 조정을 강조한다. 리커전의 재무 상태 리커전의 재무 상태는 긴 개발 주기를 가진 파괴적인 기술 플랫폼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기업의 특징을 보여준다. 핵심은 AI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현금 소진율을 정당화하고 미래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상적 성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상 성공으로 이 회사가 증명하는 순간 이 회사는 전고점은 당연히 뚫을 거고 템베거 종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형 기업의 의료 AI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템퍼스 AI나 리커전 파마 같은 기업들은 터지기 시작하면 포텐셜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큰 기업인 것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저 임상이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하락을 맛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성공했을 때는 엄청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엄청 낙폭이 큰 거죠. 상승폭과 낙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기업이긴 하지만 매력도가 진짜 너무 높은 기업이기는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룰 예정이긴 한데 다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는 저는 의료 AI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섹터에 거는 기대가 되게 큰 편입니다. 제가 그리는 미래에는 의료와 AI가 접목됐을 때 그 터질 수 있는 포텐셜이 게임 체인저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이런 의료 AI가 엮인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엄청 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섹터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커전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주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그냥 이 회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임상 실험들이나 그런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류들. 일단 이번에 임상 이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AI 기반 신약 개발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좀 이정표의 느낌 같은 거였고요. 이제 장점들도 봤으니까 약점들을 한번 보면 최근에 임상 3개가 프로그램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축소되고 개발 위험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서 머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임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11%에서 12%, 13% 이렇게 한 번에 폭등을 해버리죠. 그게 리커전의 가장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그만큼 그 임상 하나에 회사가 휘청휘청 좌우하는데
그걸 견디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 임상 자체도 너무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비중을 크게 담진 않았고요. 리커전은 조금만 담아놨습니다. 거의 그냥 로또 정도 느낌으로 포트에서 거의 소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집중 및 수익성 부재인데, 매출은 협력 마일스톤에 크게 의존하며 회사는 아직 수익성이 없고 상당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순손실 보셨듯이 그렇게 순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자산 파이프라인이 초기 중간 단계 개발이 있어서 상업화까지 길고 좀 불확실한 경로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제가 많이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약점들에 좀 더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높은 현금 소진율, 상당한 R&D 및 운영 비용으로 현금 소진율이 높아요. 그리고 AI 플랫폼 검증의 복잡성, 이건 의료 AI 섹터나 다른 AI들도 다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기반 접근 방식의 일관된 우수성과 효율성을 전통적인 방법보다 입증하려면 지속적인 임상 성공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저걸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주가 변동성 및 최근 실적은 연초 대비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고, 지금도 프리미엄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 주가예요. 기대치가 좀 높게 반영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치가 높을 만하죠?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다음 뭐 기회를 보시면 성공적인 임상실험 결과, 진행 중인 향후 임상시험, 특히 REC-4881의 긍정적인 데이터는 회사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전은 어저께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임상실험 실패가 가장 커요. 신약 개발에는 높은 고유 실패 위험이 있으며 부정적인 임상 데이터는 주가 및 플랫폼 검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위험해요. 이 기업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 하나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기업에는 이 리스크가 핵심 추이자 최고의 강점이거든요. 저 임상실험에서 충분한 결과를 낸다면 이 기업은 10배, 20배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데서 효과가 나타나서 입증이 되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 의료계에서는. 그래서 미래 트렌드와 일치하지만 높은 기대치는 AI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주요 임상시험 실패,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처벌은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는 이러한 AI 약속에 기반하고 있어요. 일반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하는데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10년에서 될까 말까한 되게 불투명한 가시밭길인데, 이제 AI가 그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추려준다면 엄청난 효과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AI가 좀 더 계속해서 발전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제약 AI 회사들이 왜 좋냐면, FDA에서 신약 개발할 때 이런 동물 실험 같은 걸 줄이고 AI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한번 주목받았었죠. 그래서 그 목표는 약물 안정성 개선, 평가 가속화, 동물 사용 감소, R&D 비용 절감 및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단일 클론 항체 개발자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에 리커전의 플랫폼은 NAMS에 대한 FDA의 비전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기업이라 저거에 가장 호재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뉴스가 뜬 날 리커전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FDA 입장은 리커전의 AI 기반 세포 기반 신약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다. 리커전 주가는 25년 4월 FDA 발표 이후 약 20% 급등했다.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엄청난 급등을 했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맞기도 하고요. 이 같은 날 템퍼스는 아마 상승이 미비했나? 그럴 거예요. 저 그거에 수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템퍼스도 잠깐 보면, 리커전이 시험관 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발굴에 중점을 두는 반면 템퍼스는 RWD 및 AI 분석은 다음을 통해 NAMS를 지원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템퍼스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다음에 템퍼스를 다룰 때 이 얘기는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이슈인 게 트럼프 메디케어 법안이거든요. 이 약값을 낮추는 그런 법안인데, 위쪽의 말들은 조금 애매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 제약 수익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리커전과 같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템퍼스와 같은 데이터 검증 서비스의 전략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약회사가 가격 통제하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성공률이 높은 약물을 개발해야 한다면 AI 기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렇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직 실행돼서 정확히 뭐가 딱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봐야 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좀 해보자면, 리커전은 종양학 및 희귀 질환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식별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줄이고 비용 줄이고 성공률을 높인다. 이게 임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효과긴 하죠. 그래서 리커전은 선구적인 테크 바이오 기업이다. 어제 나왔던 임상 결과가
리커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세론을 보시면 리커전의 AI 플랫폼은 신약 개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공적인 약물 파이프라인과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FDA의 NAMS, NEMS 이니셔티브는 강력한 규제 순풍을 제공한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개발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을 제공한다. REC4881 FAP 데이터는 플랫폼의 성공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 약세론을 보시면 AI 플랫폼이 임상적으로 우수한 후보 물질을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높은 현금 소진율과 긴 개발 일정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한다.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치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고 약가 개혁은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커전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이며 6월 4일 AI 플랫폼을 검증하는 임상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그 민감성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은 REC4881의 추가 데이터와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 자산의 진전이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임상 결과에 따라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3상까지 나오고 진짜 통과가 된다면 리커전의 주가는 지금의 기본 3, 4배는 올라 있을 거예요. 리커전의 전망은 특히 REC4881의 전체 이상 결과, 25년 하반기, REC 1245와 같은 다른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초기 데이터, 26년 상반기 등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 흐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선 리커전 파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임상이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그 임상에만 좀 집중적으로 봐도 기업을 좀 보기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료 AI 섹터에서 리커전과 템퍼스를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리커전의 매력을 느낀 부분도 그 임상에 대한 매력도였고요. 임상이 통과됐을 시, 뭐 3, 4배, 5배는 사실 우스울 것 같거든요. 통과만 된다면? 3상까지 잘.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지금 4.71불,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거는 나중에는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는 뭐 20, 30%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겠죠? 그게 된다면. 근데 안 된다면 지금 주가보다 저는 더 빠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리스크도 너무 크지만 돌아오는 그 리턴 값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좀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의료 AI 섹터에 섹터 바람이 불면 리커전도 따라서 당연히 좀 올라갈 거고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상의 리스크가 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템퍼스를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기업이고 좀 더 다른 매력을 주었던 템퍼스를 저는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커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력도나 장점, 단점, 급등 이유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한번 기업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